자, 한번 파헤쳐보죠. 오늘은 정말 가까웠던 두 사람, 코미디언 박나래 씨와 그녀의 전 매니저가 어떻게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됐는지 그 속사정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처음에는 뭐 갑질이다, 폭언이다 이런 감정적인 문제로 시작된 것 같았는데 그렇죠. 이제는 횡령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돈 문제로까지 번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진흙탕 싸움의 표면 아래에 있는 진짜 문제, 그러니까 어쩌면 개인의 신뢰에만 기댄 우리 연예계 시스템의 어떤 근본적인 취약점,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건 단순히 누가 돈을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 이 문제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한때는 정말 가족보다 더 끈끈했을 수도 있는 연예인과 매니저 관계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나? 그리고 이런 일이 왜 자꾸 반복되나? 이걸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지금 양측 다 경찰 조사는 마쳤다고 하고요. 네, 이제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들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야말로 폭풍전야 같은 상황입니다. 폭풍전야. 아, 그 표현이 정말 딱이네요. 그럼 이 모든 혼란의 시작점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박나래 씨 측이 전 매니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부터였죠, 이게. 네, 그게 신호탄이었습니다. 박나래 씨 측의 주장은 아주 구체적이고 또 명확해요. 어떤 내용인가요? 핵심은 L브랜드 팝업 행사비 3천만 원. 이 돈이 회사, 즉 박나래 씨에게 와야 하는 돈인데 정식 계좌가 아니라 A씨가 따로 운영하는 개인 법인 계좌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 연예계에서 사실 모든 수익은 소속사를 통해서 정산되고 분배되는 게 철칙인데 이 돈의 흐름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샜다는 거죠. 사전에 협의한 바도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 D브랜드 행사비 1,000만 원도 같은 방식으로 빼돌려진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하죠. 아, 또 있었군요. 네, 그래서 관련 증거까지 경찰에 제출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제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점이 하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 횡령을 넘어서 배임의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건데요. 잠깐만요.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횡령이랑 배임, 그거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둘 다 회사 돈에 손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뭐가 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열쇠거든요. 네. 쉬운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횡령은 가게 점원이 계산기에 있는 돈을 몰래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과 같아요. 명백한 절도죠. 그렇죠. 그런데 배임은 좀 다릅니다. 이건 가게 열쇠랑 보안 시스템 암호까지 전부 믿고 맡긴 매니저가 뭐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일부러 뒷문을 열어줘서 도둑이 들게 만드는 행위랑 비슷한 거예요. 와,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범죄의 핵심이 훔친 돈 자체가 아니라 믿고 맡겨준 그 신뢰를 깨트린 행위에 있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매니저는 연예인의 모든 스케줄, 계약,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말 그대로 모든 걸 위임받은 대리인이잖아요. 그렇죠. 법은 그 막중한 신뢰를 배신한 행위를 훨씬 더 심각하게 봐요. 그래서 만약 A씨가 계약 단계부터 의도적으로 돈을 빼돌릴 구조를 짰다는 게 입증되면 이건 단순 돈 문제가 아니라 박나래 씨라는 회사 자체에 손해를 끼친 배신 행위, 즉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신뢰의 무게만큼 죄의 무게도 무거워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박나래 씨 측의 주장은 그런 배신 행위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만 들으면 전 매니저가 아주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A씨의 주장은 이걸 그냥 180도 뒤집어 버리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사건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진실 공방으로 따져드는 거죠. A씨의 주장은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간단해요. 박나래와 전부 상의했다. 네, 딱 한마디죠. 3천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그 돈을 자기 법인 계좌로 받는 모든 과정에서 박나래 씨의 확인과 승인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이게 참 어떻게 한쪽은 전혀 몰랐다, 다른 한쪽은 전부 합의했다, 이렇게 말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둘 중 하나는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 싸움은 결국 증거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법정은 누구 목소리가 더 크냐를 보는 곳이 아니니까요. 결국 누구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이 문제로 귀결되죠.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요? 아마 지금쯤 양측 변호인들은 계약서의 작은 글씨 하나, 계좌이체 내역에 찍힌 시간,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아, 메시지 같은 거요?
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같은 것들을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그 기록 속에 담긴 뉘앙스 하나가 재판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모든 게 그 기록 속에 있겠군요. 그런데 A씨의 현재 상황이 이 증거 싸움의 또 다른 변수를 만드는 것 같아요. 아, 해외 출국 문제 말씀이시죠? 네. 현재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라고 하던데 이걸 두고 도피성 출국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고요. 그 부분이 A씨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물론 본인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 귀국하겠다고 했지만 네, 했지만 소송이 한창인 이 민감한 시기에 굳이 해외로 나갔다는 사실이 대중에게 나는 떳떳하다는 인상을 주기는 좀 어렵죠. 그쵸. 의도랑 상관없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A씨 주장의 신빙성에도 의구심에 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여론도 꽤 싸늘한 편이고요. 자, 그런데 이 횡령 의혹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의 갈등은 이미 골물대로 골마서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네, 이번 횡령 고소는 오랫동안 쌓여온 갈등이라는 그 화약고에 불을 붙인 도화선,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이미 그 전부터 수많은 고소, 고발이 오고 갔어요. 그렇죠. 전 매니저 측은 이전부터 박나래 씨의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진행비 미지급 이런 걸 주장해 왔고요. 심지어 폭언, 폭행, 불법 의료행위 같은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까지 언급하면서 박나래 씨를 특수상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성격이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굉장히 강력한 법적 조치까지 취했더라고요. 박나래 씨 소유 부동산에 1억 원의 가압류를 걸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압류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내 재산에 손대지 마라고 경고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훨씬 강력한 조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적인 자물쇠를 채우는 거예요. 법적인 자물쇠요? 네, 만약에 내가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버티거나 재산을 다 빼돌리면 보상받을 기가 없잖아요. 아, 그쵸. 그걸 막기 위해서 소송이 끝나기 전에 미리 상대방 재산을 동결시켜두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기면 이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돈을 받아내겠다. 이런 강력한 의사표현인 셈이죠. 아주 공격적인 카드입니다. 와, 그 정도였군요. 단순히 감정 싸움을 넘어서서 완전히 끝을 보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박나래 씨 측도 이런 폭로가 돈을 뜯어내기 위한 협박이다 이렇게 보고 공갈 미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고요. 네. 이렇게 서로 상처를 후벼 파던 와중에 횡령이라는 결정타가 터져 나온 거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이 사건의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걸 파고들다 보면 결국 1인 기획사라는 한국 연예계의 독특한 시스템 문제와 마주하게 돼요. 아, 그 문제요? 체계적인 회사가 아니라 사실상 개인 대 개인으로 일하는 그 구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 사건은 그 1인 기획사 모델이 가진 시한폭탄이 터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한두 사람의 인성이 나빠서 생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문적인 회계팀도 법무팀도 인사팀도 없이 모든 걸 우리 사이의 믿음 하나로 처리하는 시스템의 필연적인 결과물인 거죠. 그렇죠. 전 매니저 측 주장처럼 소속사 등록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회사 돈과 개인 돈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일했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무너지겠죠. 정산 내역, 계약 조건, 심지어 서로 주고받은 농담까지 전부 공격의 무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걸 중재해줄 시스템이 아예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애초에 튼튼한 기반 없이 지어진 집과 같아요.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관계가 틀어지는 약간의 지진만 발생해도 집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서로를 향해서 소송과 비난을 퍼붓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어쩌면 박나래 씨 사건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 위에서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았을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군요. 결국 개인 간의 신뢰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 박나래 씨의 현재는 어떤가요? 일단 모든 활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나 혼자 선다 같은 대표 프로그램에서도 모두 하차했고요. 이미지 타격이 정말 크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최근에 6시간 넘게 2차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 여전히 자신의 횡령 피해 주장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경찰 조사는 끝났으니까 이제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까지 가는 건가요? 네,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정리해서 검찰에 사건을 넘길지, 즉 송치 여부를 결정할 거고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최종적으로 A씨를 재판에 넘길지, 즉 기소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기소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되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박나래 씨 주장대로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면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횡령액이 총 4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만약 유죄로 판명되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아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봐야죠. 만약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주장대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박나래 씨가 역공을 당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없는 사실을 꾸며내서 상대를 고소한 무고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요. 와, 지금 양측이 서로를 향해 겨누고 있는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연예계 관계자들도 이제는 더 이상의 감정적인 여론전은 그만두고 차분하게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폭로는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사이에 정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법적 다툼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4천만 원의 행사비를 둘러싼 횡령이라는 주장과 모든 것이 사전 합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정반대의 주장, 그리고 그 이면에 깔려있던 오랜 갈등의 역사까지 짚어봤네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유명인의 가십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뢰라는 이름 아래 가려져 있던 불안정한 고용관계, 주먹구구식 자금 관리 같은 연예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으니까요. 결국 법정에서는 냉정한 증거만이 이야기하겠지만 그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걸 넘어서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남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개인의 신뢰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가치에 모든 것을 거는 이 세계에서 스타와 그들을 돕는 스태프 모두가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즉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신뢰라는 화폐가 바닥났을 때 모든 것을 파괴하는 대신 관계를 연착륙시킬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